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엔비디아는 3월 초에 460달러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서 결국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하지만 이후 나스닥의 큰 조정과 함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존 박스권은 완전히 돌파를 한 이후에 랠리를 지속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강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업의 기본인 좋은 실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닝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를 지금이 살 타이밍이라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628달러였는데요. 현재는 745달러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전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올해 반도체 업체들을 괴롭혔던 글로벌 공급 부족 문제가 내년부터는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엔비디아라는 기업 개별로 보더라도 인공지능을 위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과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향후 10년간 줄어들 일 없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마진율이 70% 정도의 미래 엔비디아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된 분야도 현재는 정책이지만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요. 미래의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산업군의 도표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식 분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엔비디아 주가의 강세를 이끄는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는 7월 20일부터 4대1 주식 분할되어 거래가 됩니다. 주식 분할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란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강한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할 때 시장이 이번 분기 실적보다 다음 분기나 올해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로 테슬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식 분할 발표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랠리를 지속 중인데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과연 이렇게 높은 주가를 가질 만큼 충분한 기업 가치가 있는지 현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순이익 대비 주가인 PER은 88배, 그리고 매출 대비 주가인 PSR은 24배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한 고밸류에이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성장주에게 있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미래의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선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까지 엔비디아의 EPS 성장률을 평균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매출의 성장은 평균 2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인 2022년까지의 성장이 엄청나서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PER은 현재의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봤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평균적인 목표 주가도 740달러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거는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업데이트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서 현재 주가에 따라잡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28명의 애널리스트 중 무려 27명이 바이, 그리고 1명이 홀드, 그리고 셀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엔비디아지만 커다란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의 이인수인데요.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소프트뱅크로부터 400억 달러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70% 정도가 Arm의 설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쓰고 있다고 얘기될 정도로 Arm은 세계 반도체 설계 회사 중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는 엔비디아가 성공적으로 Arm을 인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Arm의 인수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Arm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국가들의 규제 당국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Arm을 합병해버리면 명실상부 반도체 팹리스계에서 전 세계 유일의 완전 독점 기업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거부가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만약 합병이 무산된다면 주가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올해 안에 결판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의 문제고, 당장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조금 살펴보자면 현재 주가는 급격히 오르다가 최근 마지막 거래일에서 강한 고점 신호인 유성형의 차트 모양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상승에 주식 분할의 역할이 큰 점을 생각하며 아직 주식 분할이 한 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제 예상에는 주식 분할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고 현재 또는 조금 더 지난 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한번 거친 후에 주식 분할 전에 한 번 더 랠리를 해서 결국 $800는 넘기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 직전이나 또는 직후에 대량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강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윙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나스닥 대조정 때 거의 최고 바닥인 $540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 다른 빅테크들도 많이 샀는데요. 대부분 중장기적 스윙으로 산 것입니다. 테슬라와는 달리 향후 5년, 10년을 보고 장기 투자로 산 것이 아니고 시장이 무너질 때 공포에 남들이 헐값에 버리고 간 주식을 주워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로 남들이 환희에 차서 비싼 가격에도 사겠다고 몰려들 때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식 분할 전후로 해서 절반 정도를 팔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분할 이후의 지지선은 이전 저항선 돌파 부분인 $6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주식 분할 때 팔았던 만큼의 수량을 다시 살 예정이고요. 만약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팔지 않고 남은 절반의 주식으로 상승을 계속 즐기면 되는 겁니다. 오질 내줍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 부분까지 하락을 해서 주식을 다시 샀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장대 양봉의 약간 밑부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540에 샀던 물량까지 포함해서 전체 물량에 대한 자동 손절을 걸어둘 예정입니다. 이거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거기까지 주가가 밀려도 $540에서 샀던 절반의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과 $650 부분에서 새로 산 주식의 손실을 모두 합쳐도 여전히 15%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죠. 그럼 만약에 어쨌든 주가가 자동 손절 라인까지는 안 오고 그 이후로 횡보를 하던 아니면 또다시 오르던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 나간다면 그때는 그 상승분에 맞춰서 다시 적절한 지지선 밑으로 자동 손절을 올려가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의 스윙 매매법 강의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해당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정중앙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5년 후, 10년 후를 보시고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던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하내동해서 투자하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때 심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리서칭을 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나중에 큰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